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개장되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작부터 1% 이상 급락을 하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 후반까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 미국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환율이라던가 그리고 대북 문제 등 우리나라 자체만에 있는 악재만으로도 지금 증시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금요일을 포함해서 양 이틀간 계속 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1%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장 후반에는 말아 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옵션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던 도중에는 저렇게 빠져도 장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예정된 수순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는 안 좋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내일과 그리고 내일 모레가 정말로 요동치기 쉬운 날인데, 자, 과연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가까이 되었는데 시간에 다닐까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단했어요. 시작하자마자 1.78%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에 0.25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를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새벽 4시 정도에 이걸 찍어놨던 건데, 어제 제가 명탐정 피카츄를 새벽 2시에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는 1% 정도 빠지더니 장 막판에 다 끌어올리는 거 보고 오, 대단한데 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예상대로 떡락을 했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내렸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던 애플도 같이 내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의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었죠. 그런데 나스닥 헬스케어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관련 지수가 이렇게 딱 상승을 했는데 0.60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개별적인 이슈 코오롱 인보사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요 인보사가 임상 3상 중단이 되면서 국내에 있는 악재 뉴스로 인해서 오늘 제약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의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 반등 없이 내렸다가 오늘 그냥 잠깐 보합 정도 수준으로 하락만 막아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총이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신라젠 모두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29%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70이 깨지고 1167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이거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환율이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환율이 1120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50원 가까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 더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지수가 위로 올라가기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62불.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는 약간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61불이었죠. 그리고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6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인데,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낙폭이 컸었고 이게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걸 따라서 반등이 나온 척 하다가 종가에 밀어버렸죠.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옵션 만기라고 해서 여기 지금 외인이 사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거를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46%가 올랐고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야간 선물 쪽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장이 열리고 나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요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장중에 현물에서 매수가 들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야간 선물이 상승일 때는 현물이 마이너스 나고 막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저걸로 페이크를 치고 현물에서 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하던 도중에 다른 뉴스가 아니라 몇몇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수, 미국의 고용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악재가 터져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GDP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런 게 좋게 나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면서 그 전날에 지수가 1% 가까이 빠져가지고 나스닥도 이제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다음날 GDP하고 GM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실적과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을 다시 상승으로 끌면서 계속되는 상승세로 지금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도 다시 받쳐주는 힘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려가도 더 밀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2.23%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종가가 0.50. 정말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오늘 좀 저력이 있나 싶었는데 그건 정말 경기도 오산이었죠. 마지막에 더 밀어버리길래 외국인 수급도 사라졌었어요. 원래 외국인이 좀 사고 있었거든요. 장막판에 팔아버리던데 역시나 나쁜 놈들. 우리나라는 꼴등 증시라서 그런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전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가 1년 기준으로 세계 상승률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꼴찌에서 2등입니다. 우리 위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역전됐네요. 지금 방금 유럽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이었습니다. 2위. 그런데 이탈리아가 다시 우리를 추월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1위가 돼버렸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탈리아가 꼴찌였다가 우리나라가 역전된 건 뭐다? 우리나라는 5월 1일과 5월 6일이 쉬는 날이라서 장이 안 열려가지고 하락폭이 더 낮아가지고 이탈리아가 우리를 추월하고 전 세계 꼴찌가 됐었는데 우리가 오늘 장이 열리고 다시 역전을 했네요. 와 진짜 코스피는 밑으로는 진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꼴찌 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꼴찌고 1위는 브라질이에요. 상승률 1위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장 개장하기 전에 뭐 주식 커뮤니티 보시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나스닥도 다우도 세게 반등이 나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의 상승분도 반영을 못 받았고 그리고 하락분도 반영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보합 정도로 끝날 거다라는 글을 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긍정적으로 글을 쓰신 분이 많았는데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수가 꼴찌인데 전 세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의 지표를 보면서 우리도 이걸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좋은 발상이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이슈가 네 가지나 있잖아요. 첫 번째는 호롱 티슈진 인보사,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네 번째 환율. 이렇게 악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악재 네 가지를 극복하고 장중에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오늘 내린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시장에서 뭔가 틈을 찾아가지고 좋은 쪽 뉴스만 계속 찾았고 뭔가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같이 주말이라던가 이렇게 2박 3일 쉬는 날에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한다? 오늘 아예 늦잠을 자고 장을 아예 안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되죠. 만약에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저도
장중에 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 보고 와 코스닥 와 양봉 전환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완전히 막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장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아예 장중에 거의 장을 잘 안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늦잠을 자고 항상 11시 30분, 장이 안 좋을 때는 11시 30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어떤 식으로 가나 이걸 보는데 우리 코스닥이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거 보고 코스닥도 이제 좀 더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피는 조정을 주고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버텨줬지만 매수 주체가 개인이죠. 개인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물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조그맣게 얼마 되지 않는 돈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죠. 기관은 완전히 없다고 보면 되죠. 여기 하루 빼면은. 그러니까 4일 중에서 반등의 중심에는 개인이 있었다. 개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올린 증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밑으로 좀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 3%대 급락이 나와 버립니다. 밑으로 좀 쳐버리면은. 개인이 끌어올린 증시는 약해요. 왜? 신용을 썼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썼거나 아니면 미수를 썼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밑으로 툭툭툭 쳐주면은 그냥 1% 2%대 급락이 쫙쫙쫙쫙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끌어올린 증시에서는 여러분이 코스닥 강한데 뭐 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1.63%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 동시호가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마지막에 봤는데 동시호가 전에 0.98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0.88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외국인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막판에 좀 사면서 지수가 10% 정도, 0.10 정도 좀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2200이라던가 2100을 지지해줄 때 금융투자가 정말 큰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를 받쳐주면서 끝났는데 오늘 하락의 중심에는 금융투자가 있었습니다. 기관 중에서 특히 금투,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큰 대형주를 많이 팔았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팔고 다른 애들은 좀 사도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금투가 요즘 크게 던져요. 물론 밑에서 산 물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를 연기금이 팔고 투신이 팔고 그리고 우리 증시를 이끌어주는 거는 금융투자 아니면 사모펀드 뭐 요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펀드 애들은 연일 매도 크게 매도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이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시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증시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관찰해주고 요즘엔 트렌드가 이거다 이걸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 투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샀지만 그동안 쭉 바캉스를 갔다가 계속 팔다가 오늘 조금 산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은 어느 정도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판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판을 다 깨버리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 물량을 던지는데 보세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도 기관이 던지는 거에 반 정도 반에 반 바나나처럼 반에 반 정도만 이렇게 조금씩만 사지 이게 풀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물량이 너무나 작죠. 그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혼자. 우리가 외국인 사는 거에 4배? 3배는 더 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4월 18일 장이 꺾일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신용 만기라던가 아니면은 미수 만기 그리고 신용 연장이라던가 그런 거 오면 끝난다고. 우리나라가 1월 달에 연중 최저치를 간 이유가 뭡니까? 신용 만기가 돼서 그런다고 했죠. 자, 10월 달에 우리나라 장이 급락을 했죠. 10월 1일부터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3개월이 한계라고. 왜 3개월이 한계인가? 신용을 쓰면은 3개월마다 신용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증거금이 140%가 아니라 160%까지 만들어서 연장을 해야 되고 이자 수수료도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3개월 딱 되면은 그동안 낸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이 올라도 본전도 못 올 확률도 높고 그러면서 현타가 오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개인이 여러분
쫄아가지고 던질 확률보다 개인은 물타기를 할 확률이 높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이 쫄아서 던지는 거다. 개인이 쫄아서 던지는 거다. 뭐 이러는데 개인은 쫄아서 안 던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 풀매수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닥. 개인은 언제 무너지냐면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버틸 수가 없을 때. 근데 버틴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버틸 때 어떻게 버텨요? 이게 분명히 본인은 현금으로만 매매를 해.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는데 주가가 계속 내리잖아요. 하루에 막 10% 20% 막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물 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을 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내가 와이프라던가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대출을 받고 있는 사실을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부남이신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설문조사만 좀 하면은 바로 신용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신용을 씁니다. 신용도에도 그렇게 지장도 없고. 근데 이 신용이 키움 같은 경우에선 12에서 14% 정도 되고 뭐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9% 그리고 뭐 증권사별로 막 이렇게 다른데 이게 대충 못해도 이자가 한 달 기준으로 1.2에서 2%? 뭐 그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이 대출을 그냥 물을 얼마를 타겠어요? 뭐 한 1,000만 원? 뭐 1억 못 하는데 1억 정도만 물 타도 한 달에 이자가 1.5%만 나와도 1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라고. 근데 이게 3달만 이어져도 6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넘죠? 그럼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 주식에 있는 이자만 내고 그리고 저 주식은 언제 오를지 모르고 그리고 뭐 신용의 만기는 다가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월 달에 연중 최저치를 찍고 끝난 거예요. 1월 달까지밖에 못 버틴다고. 1월 1일이 지나면은 신용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절대 못 버틴다고. 그래서 1월 1일 쉬고 그 다음에 투매 나오고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투매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빠져버리면은 반대 매매도 있고 여기서 버텨도 신용 만기 3개월이 되면은 증거금을 20%를 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뭐 카드론을 쓰거나 뭐 쓰거나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다. 해서 여기서 1월 4일 날 정확히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딱 신용 만기 끝나고 나오는 그런 투매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여기 빠졌는데 여기서 이게 하락이 더 막 커져가지고 이런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이런 데까지 딱 내려가면은 이것도 길어야지 3개월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안 되기를. 근데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지지를 해줬는데 이번에 저런 미사일 쏘고 뭐 쏘고 하면 이거 그냥 깨버린다고. 바로 깨고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지도 안 해줘요. 여기서 이제 좀 버틴다고 해도 다음번에 여기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찍어버리면 이거 깨고 그 다음에 2150 여기까지는 금방 가요. 여기는. 왜냐면 지난번에 여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도 그렇고 세계 시황도 그렇고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지금 중국이랑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5월 18일 날 수입차 관세 그냥 때려버린다고. 중국을 그냥 저렇게 관세 추가로 인상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1+1으로 같이 가치 투자처럼 같이 5월 18일 날 자동차 관세 때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다 무너지면서 그냥 주식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아직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봐요. 왜냐면은 뭐 내일 막 급등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옵션 만기 주고 옵션 만기 끝나고 조금만 좀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거 못 참아요? 이거 여기만 조금만 참아도 되는데 여기서 뭐 나중에 사놨다가 마장에 관세 인상을 안 해가지고 이쪽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를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서 저가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 근데 반대로 수입차 관세 인상을 해버린다고 해봐요. 그럼 이쪽에서 투매 맞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솔직히 전 개인들이 시장 참여한다고 하면은 말리고 싶어요. 물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뺐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랑 다우가 어제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어제 좀 많이 안 빠진 거를 오늘 오히려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오늘 또 빠지면은 우리나라는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갈 수가 있고 중요한 건 환율이라고.
환율이 진정이 돼야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움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여길 지지해줬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맘만 먹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빼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근데 겁을 먹고 있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뭐 이렇게 조정 줬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오른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한 번에 무너져요. 여기서 뭐 오르겠지 해가지고 이쪽에서 막 갑자기 풀매수를 해봐요. 여러분이 지난번 여긴 지지해주겠지 하면서 풀매수를 막 자금 다 사채 끌어 모아가지고 했다가 여기서 한번 팍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개인들은 가장 문제가 이 투자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이 부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외인이라던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징주 중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맨날 무역전쟁 같은 거 하면은 샘표라던가 이런 종목이 오르죠. 샘표 오늘 탁 올리고 바로 쳐내리던데 19%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얘를 잠깐 봤었는데 바로 VI 걸리던데요. 여기서 9%잖아요. 9%인데 이게 시초가에서 9%가 갭이 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VI 3분 단일가에 걸리려면 여기에서 11%가 더 올라야 돼요. 여기에서 11%가 올라야 되면은 2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VI 딱 걸리기 직전에 바로 빼버리던데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시초가 기준으로 여러분 VI 단일가가 설정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0원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11% 상승을 하면은 VI가 걸리지만 처음부터서 9%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21% 정도 돼야지 VI가 걸려요. 근데 얘는 오늘 위에서 VI 걸릴 것처럼 꼬셔놓고 밑으로 빠지면서 밑에서 VI가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샘표라던가 뭐 요런 거 지금 잘못하면 어떡해요. 얘네가 갑자기 10일 되기 전에 무역전쟁 협상을 제대로 하겠다. 관세 인상 안 하겠다 하면은 얘 투매 맞고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코오롱 우 같은 경우에는 죄다 하락을 했죠. 특히 코오롱 티슈진은 오늘 또 하한가 갔어요. 야, 바닥 밑에 바닥이 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50% 내렸잖아요. 점화 맞고 그 다음날 20% 가까이 내렸잖아요. 20%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됐어. 근데 마이너스 50%가 돼가지고 아 이젠 하락이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하한가를 한 번 더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또 10%가 내렸거든요. 10%가 내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 30%가 됐으니까 이거 언제야 여기 3월 달부터서 5월 달 그러니까 약 한 달 하고 한 달 반 사이에 주가가 얼마가 빠졌습니까? 35,000원짜리가 만원이 됐다. 35,000원짜리. 제가 제약주를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임상실험 기대감, 신라젠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라젠, 삼상 실패라던가 뭐 연기 그런 거 해봐요. 그럼 지금이 7만원인데 저것도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에 별로 투자를 안 하거나 장기로 가져가지도 않는데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요. 얘는 여기서 3만원 꺾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작년에 5만원이었어요. 5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만원. 반토막 이상 아니 5분의 1 토막 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년도 안 된다는 거. 주식의 정말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한가를 맞잖아요. 30% 하한가를 맞으면은 내 본전까지 오는 데는 42.5%가 올라야 돼요. 주가가. 근데 지금 이렇게 90%가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럼 나는 150% 이상 올라야지 내 본전이 와요. 주가가.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거 주식은 진짜 투매 잡기라던가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이런 데서 막 얘가 뭐 슈팅이 나와도 절대 하지 말라. 이게 무조건 다음 후속 기사가 더 나오게 됐다. 근데 그 후속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닐 거다. 나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등 나와도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반등 나오고 여기서 물리신 분 지금 얼마야? 55,000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 됐으니까 최소 마이너스 40% 이상은 손실 보게 되고 반대매매도 나갔을걸? 신용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 종목에 뭐 낙폭 과대다, 뭐 투매 잡기 이런 거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내밀어서 손을 베일 가능성이 높지 크게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두 번 성공해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코롱도 내리고 오늘 진짜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공장 압수수색하고 또 분식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똑같은 이슈로 이렇게 뺍니다. 아 진짜 징그럽네요. 징그러워. 뭐 제약주는 좋은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소식으로도 계속 쏙까먹으면서 뺄 확률이 높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고, 특히 실적 발표 기간이라던가 그럴 때 좀 투매가 많이 나오고 하락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또 이러고 있어. 와, 얘 이번에 여기 깨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오른 종목이 한 200종목인가 되던데,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 코스피가 209종목 올랐고 내린 종목이 634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4종목이 내렸고 934종목이 내리고, 뭐 요런 식이었는데, 이게 장이 안 좋으면은 손 놓고 그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만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막 이게 지금 싸 보이고 아니면 이게 오를까 이게 저렇게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최소 2, 3일을 지켜봐라. 지난번에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내리고 하루 반등이 팍 세게 나왔어요. 1.2%. 그때 저는 말을 했죠.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죠. 한국 증시 1%대 반등,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일까? 예,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본다고.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그 다음날 이렇게 빼면서 오히려 저점을 더 깨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는 최소 2, 3일간을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특히 특징이 예전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으니까 더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데, 지금 2, 3일 버텨가지고 손실 안 보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슈팅 나와서 먹을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GDP 역성장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환율의 하락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안전할 때도 상관없다, 계속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을 발표하면은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안 좋죠.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닥주 에이블 CN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화장품주 정말 안 좋다고 했죠. 왜? 중국과 관련돼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주.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오늘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면세점이라. 자, 이 에이블 CNC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 1분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97% 감소. 영업손실 마이너스 23억 원.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 1분기 매출이 20% 감소가 됐는데, 이 코스닥에 있는 화장품주들은 더하네요. LG생건이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라던가 다른 쪽에서 매출을 늘려서 숫자로 수익을 냈고,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올인하다가 무역전쟁 때문에 피해를 봐서 손실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면세점, 아니 화장품 관련주는, 면세점은 실적이 좋게 나왔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안 좋은 소식밖에 없네요. 특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요 마스크팩 사업과 그리고 화장품 산업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할 거다,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여기서 17% 내리고 그 다음날도 3% 내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5% 내렸는데, 악재 뒤에는 더 큰 악재가 올 수 있지, 악재 뒤에는 큰 호재가 올리는 보통 주식하면서 없어요. 그런데 주식이 하락하면은 뭔가 있다, 이거 호재는 올 거다, 반드시 온다 하면서 버티다가 그냥 주식 시장에서 퇴출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주식은 여러분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을 못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이 아닌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자기는 단기로 안 보고 한 4년 5년? 10년도 괜찮다. 한 1년에 한 5%씩 오르는 주식? 10년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수익 나는 주식 있으면 그것 좀 알려달라.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 있으면 왜 본인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길래 저는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주식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우면은 개미 투자자 90% 이상이 주식으로 손실 안 보죠. 자,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요? 예, 전혀 없죠. 내일도 없어요. 내일 모레도 없어요. 요즘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좀 날씨가 맑아져서 그런지 미세먼지 없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오늘 위닉스가 5.64% 정도 내렸어요.
물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그 뉴스 이후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실적은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1분기 때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면서 주가가 오를 듯 하면서 오히려 하락하면서 뒤통수를 친 주식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5.64% 정도 내렸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가 안 좋으면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뭐 수소차라던가 이런 잡주 쪽으로 주식이 시선이 몰리면서 가는데, 오늘은 그 잡주도 그렇게 몰린 주식이 없었죠. 뭐 오늘 쌍용량의 우라던가 뭐 요런 양회주 우라던가 이상한 우선주들만 좀 올랐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오면서 테마주였던 애들은 싹 다 내렸어요. 얘하고 하츠도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똑같이 형님아오 하면서 얘도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좀 식상한 테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나오고 계속 내리는 겁니다. 얘는 조정을 더 줘야 돼요. 얘네는 우리 뭐 1월 달이라던가 뭐 그럴 때도 연중 최저치 가고 그럴 때부터서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3월 달까지 계속 올랐고, 이젠 조정 줘야죠. 그래서 한물 간 테마, 뭐 수소차, 미세먼지, 뭐 유시민 테마주, 정치 뭐 그런 거 지금 손대지 마세요. 이미 한물 갔다고 해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막 다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얘네도 떨어지고 진짜 장난 아니던데. 뭐 화장품주는 뭐 토니모리도 오늘 4% 가까이 내리고 그랬는데, 얘 장중에 여기 2%까지 끌어올리다가 막판에 촥 빼고 뭐 그러는데, 화장품주는 진짜 아모레지도 그렇고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얘 다시 치고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2분기 때 중국인이라던가 일본인들 진짜 많이 와가지고 막 쇼핑도 하고 그러던데, 실적 좋고 솔직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무역협상에서 관세 보복이라던가 뭐 그런 게 또 한 번 더 나오면은 2분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분기 때는 좋게 본 섹터가 요런 섹터였는데, 지금 저 트럼프의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내렸죠. 얘는 1%밖에 안 내렸으니까 뭐 좋다가 아니라, 얘는 내릴 때 좀 지지해주는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파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지금 11만원 돌파했으니까 시세 많이 줬어요. 여기 13만원까지 좀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13만원까지 보려면 2분기도 최대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입국장 면세점이라던가 그런 게 생겼다는 게 뭐예요? 파이가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파이가. 파이 하니까 애플파이가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때 1분기 때까지만 해도 뭐 입국장 면세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분기 때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면세점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좀 넘어가면서 매출이 분명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관광객이 똑같이 오면은 이쪽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면세점이 2분기 때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도 호텔신라라던가 다른 이 면세점은 좀 타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이런 주식 사면 안 돼요. 나는 충분히 호텔신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주항공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5,070억 원. 얘네가 지금 957% 증가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속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957%는 전년 대비가 아닙니다. 전년 대비를 해야지 진정한 실적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957%, 뭔가 수상하죠? 자, 전년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1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뻥튀기하고 뭐 저런 거면 뭐다? 개인들 좀 따라 들어와라, 꼬시기용으로 저런 기사를 많이 씁니다. 이거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컨센비보다 4.8% 정도 높게 나왔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되면은 어떻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번 금토일 3일 동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이 없겠죠. 오늘 실적 나오고 장중에 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정도로 끝났는데, 얘가 오르니까 갑자기 티웨이 항공이 올랐어요. 티웨이홀딩스 하고 티웨이 항공. 아니, 실적 발표는 제가 했는데 왜 얘가 오르냐? 얘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3등주입니다. 2등 같은 경우에는 지네어. 그리고 1등은 제주항공. 그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LCC가 아니죠. LCC는 에어부산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나의 자회사가 에어부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입찰도 들어가는데,
에어부산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시세를 줬고 실적과 전혀 무관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데, 이 티웨이 항공은 상장 이후에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얘 원래 공모가를 2만 얼마를 썼었어요. 2만 얼마를 썼었는데 이게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그리고 참 좋은 레저를 비교 대상자로 내놨어요. 공모가 비교 대상자를 왜 쟤네를 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주항공과 그 다음에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참 좋은 레저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자를 이쪽을 잡은 거예요. 아니죠. 티웨이 항공은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뭐 다른 쪽을 봐야죠. 다른 쪽을 이렇게 항공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를 산정해가지고 상장을 해야 되는데, 걔는 무슨 10만원짜리 하나 투어, 그 당시엔 10만원대였어요. 그리고 모두 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목표가가 뭐 3만원대.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공모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를 모집을 해보니까 미달이야. 목표가도 미달이고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공모가를 확 낮춰가지고 12,500원에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똑같죠. 액면 분할 이후에 단 한 번도 액면 분할가 이상으로 못 올랐던 것처럼 이 주식도 1년 동안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반토막 이상 아니고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반토막도 났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항공이 올랐다고 해서 얘가 오늘 4% 오르고 더 좋게 보지 마세요. 얘는 3등주인데 메릴린치 전용, 메릴린치가 너무 많아. 오늘 뭐 CS 들어오고 뭐 그랬다는데 여기 보면 메릴린치 있어요. 나 이거 보고 메릴 또 장난치려나 보구나. 근데 메릴이 어차피 뭐 만주밖에 안 샀는데 했는데, 얘 보시면 알아. 얘가 메릴로도 들어오고 여기 금투어 했는데 금투 애들이 여기 보시면 막 요렇게 던지거든요. 요런 거 한번 빵 띄워놓고 막 던지는데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먹고 튀는 종목이라서 LCC 중에서는 TWA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통신주죠. 경기방어 성격을 가진 통신주 SK텔레콤, 그 다음에 LGU 플러스 KT. 자, SK텔레콤에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0.0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했습니까? 5G 기지국을 세워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10% 정도밖에 5G 기지국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건설하고 최소 3년 동안 더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을까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 근데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나? 이 제목에 안 넣는 건 뭐다?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0.09% 감소를 했다. 뭐 선택 할인적 약정이라던가 아니면 5G 투자를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양매수 들어왔고 주가가 오늘 좀 올랐다. 뭐 이렇게 해도 좋은 건 없어요. 얘 지금 지난번처럼 이런 데서 살짝 꼬시고 이런 데 꼬시고 그냥 이렇게 툭 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빼더내고, 통신주가 지금 가려면은 5G 요금제가 좀 다양성이 있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5G 쓰는 사람도 많고. 왜냐, 5G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보겸씨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5G하고 4G하고 속도 비교를 했는데 5G가 훨씬 느리고 터지지도 않고 정말 지금 미친다. 그러니까 5G가 잘 안 터지는데 우라통은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처럼 지금 5G는 시설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되고 확충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뭐 5G 요금제를 낮춰라 뭐라 하는데, 얘네 5G 지금 무제한 요금제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만원인가 돼요. 10만원. 근데 난 5G도 아닌데 4G인데 요금제가 한 2년째 지금 한 10만원 가까이 된 요금제를 쓰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약정 할인할 때 내가 요금제를 바꿔야 되는 거 깜빡해가지고 안 했다가 계속 요금 비싼 걸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요금제가 너무 비싸고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갤럭시 S10 빼고 5G 핸드폰이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5G가 뭐 정말 빛을 발하고 잘 되려면은 몇 년은 더 걸리겠죠. 하지만 통신사 말고 5G 관련주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오늘 테린포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실적이 좋게 나왔나? 아닙니다. 테린포정을 뭐 1조 원에 인수한다 뭐 그런 찌라시가 떠가지고 뭐 개인들이랑 그 다음에 뭐 금투 요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끌어올렸는데, 이런 거는 뭐 별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냥 뜬금포 호재에 간 거니까. 이게 뭐 차트 분석이고 뭐고 다 무의미한 거죠. 이런 종목은. 그리고 오늘 골프존이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얘기했죠. 얘는 절대 매매 못한다. 왜? 밑에 호가를 봐라. 한 주씩 걸려 있어. 그리고 이거 9만 주 어떻게 매매할 거냐고. 주식 발행수도 적고 장난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위에서 200주는 살 수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팔 때는 한 이 정도에서 팔아야 되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산다고 해봐. 1000주를 사면은 어떻게 던질 수 있나요? 못 던져요. 이거는 살 수는 있어도 팔 수 없는 주식이다. 그냥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마요. 근데 이거를 막 자기가 살려고 했다가 이거 올라가네. 이거 샀으면 대박인데 해도 못 파는 주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코데즈 컴바인처럼. 그리고 오늘 빅텍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15%까지 올랐었죠.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쏘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발사체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조사해보고 뭐 하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자료 영상을 보여주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 이 미사일 발사는 뭐 영상도 보내주고 뭐 하고 했는데 탄도미사일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얘네가 발사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분명히 타격이 온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 아침에 올랐다가 그리고 종가에 빠져가지고 플러스 4%로 끝났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별로 안 빠졌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매일 빠지고 있으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 한창 같은 경우에 2% 정도 빠지고 그랬는데 장중에 원래 더 많이 빠졌었어요. 얘 얼마나 빠졌나? 장중에 5%? 한 6%까지 빠졌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 뭐 이거 버텨준다고 해봤자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대북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뭐 조그만한 거 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커다란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계속 주마다 축포를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월별로도 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에요. 우리 증시에서 다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막 빅텍이라던가 스페코처럼 방산 관련주를 막 매집해놓고 막 그러진 마세요. 그래서 미사일만 쐈다면은 솔직히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초반에 약간 내리다가 우리가 턴을 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저 트럼프의 트윗만 없었어도. 왜냐? 우리는 금요일날 내렸고 미국은 나스닥이 1.2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거 반영 못 받았고, 만약 월요일날 미국이 저 사건만 안 터졌어도 얘네가 한 보합 내지 조금 약상승으로 갔으면은 우리가 야간 선물이 0.46% 상승을 했었고, 외국인 선물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이 가장 옵션 만기일에서 변동성이 많은 날인데, 아직은 화요일이니까 한 번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 그래서 미사일을 쐈었더라고 해도 좀 어떻게든 이 장중에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초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 또 하이닉스가 내리니까 테스가 또 내렸어요. 테스는 하이닉스가 올라야지 가는데 얘는 저번에 이렇게 금요일날 꼬셔놓으면서 6%까지 상승시켜놓고 오늘 마이너스 2% 위에서 물었으면 또 하락을 했겠죠. 얘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이렇게 꼬셔놓고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자꾸 메릴 린치라던가 저런 애들 막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저런 주식들은 여러분이 잘 골라야 돼요. 얘는 메릴 린치 들어와가지고 내가 메릴 린치 때문에 진짜 속 답답해서 안 한다. 이런 애들은 진짜 메릴 린치 전용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빼세요. 뭐 SFA 반도체 이런 애들은 오늘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얘 오늘 또 신고가 같죠? SFA 반도체는 윗꼬리가 잘 나와서 얘는 좀 장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매매하기 복잡하고 힘든 종목이에요. 얘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한 50% 정도 있어요. 50%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이게 2,0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2,000원짜리 주식이어가지고 여기 호가를 보면 어머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키스트 비슷한 그런 종목인데 저랑은 좀 안 맞더군요.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니었어요. 이 종목은 예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가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를 때가 있는데 언제였지? 얘 되게 오래전이었는데. 맞아 이때인가? 맞아 이때인가?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인가 얘 한번 했었어요. 한미 반도체하고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를 때는 잠깐 오르고 내릴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내리는 그런 습성. 물론 이때도 와리가리 치고 그랬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랑 좀 안 맞는다는 그런 리스트 작성한
종목이 있으면은 좀 안 해. 얘가 상승 나올 때 이렇게 화끈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는 진짜 몇 달간 빼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꺾이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상승할 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9일 정도 상승시키고 뺄 때는 한 달 넘게 이렇게 촥 빼기 때문에 딱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 온 것 같단 말이야. 이제 뺄 때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못하겠더군요. 아무튼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입니다. 오늘도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뭐 삼성 비메모리 활성화 뭐 그 뉴스에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뭐 5G 관련주 뭐 요런 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주식이 없어요. 뭐 오늘 마니커 이런 것도 올랐는데 이거는 좀 약하죠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이슈인데 이제 또 잡주 시대가 또 열리면서 장이 좀 재미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단기간 50% 급락했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다. 어떤 책이었던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너스 60% 정도 빠지면은 꼭 반등이 나온다 하면서 그 반등폭을 먹는 매매뻥이가 뭔가 있어요. 누가 썼던 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이 막 매매를 하고 그 책에 보니까 뭐 여기 50% 빠졌는데 이쪽에서 뭐 이렇게 반등 나왔다 뭐 이렇게 차트에 맞춰놓은 거 있는데 난 이분이 진짜 매매를 했나 안 했나 계좌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거를 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그냥 검색식으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럼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을까요? 오늘 코롱 티슈즈만 봐도 저렇게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그쪽에서 마이너스 또 30% 더 빠지는 게 비일비재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렇게 맞춰놓은 거, 맞춰놓은 거지. 실제로는 저렇게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초에 맞으면은 뭐할로 저런 매매법을 공개하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단기간에 뭐 50% 급락했다고 해서 꼭 반등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투매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개인 투매는 신용을 꼭 쓰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아까 말했죠. 하락이 길어지면은 본인이 돈을 주변에 빌리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신용입니다. 신용 매매.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왜냐면 당일 바로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하면은 물타기 하려고 신용 쓰다가 반대 매매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다가 반대 매매 맞고 그런 게 있는데 아까 1월 4일 날 우리 연저점 갈 때 저는 10월 2일부터서 그 얘기를 했어요. 10월 2일부터서 무려 3개월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신용 만기 때까지 계속 내리거나 장이 이렇게 꾸질꾸질 하면은 증거금을 못 채워서 개인 무조건 투매 나온다고. 그리고 1월 4일날 바로 우리나라 연저점 깨고 바로 딱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진짜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신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신용 매물이 막 출몰되면서 내린 게 아니라 신용 매물은 그대로 있고 장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마지막에 못 버티고 3개월 뒤에 던지게 된다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가 주식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고 고점 대비해서 신용률이 얼마인가 막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장이 좀 더 빠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또 투매 나오고 개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그리고 환율은 매일 오르니까 좀 걱정됩니다. 주식 시장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돼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TV도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TV 구독자가 300명이 넘어야지 뭐 수입 창출이라던가 광고 같은 게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268명인데 앞으로 한 30명? 32명만 좀 들어가면 되는데 요 하단 링크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주석에 있는 하단 링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딱 300명만 채우면 돼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장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죠.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